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정말로 여러분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이평선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성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항상 보면 폭락 아니면 폭등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항상 랠리라는 단어를 붙여요. 뭐 아니면 뭐 폭등각, 폭락각. 저는 요즘 시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단어를 붙일 만한 그러한 시장 분위기가 잡혔던 적이 최근에 있었는가? 저는 사실 없었다고 보고 있어요. 자, 실제로 지금 나스닥 주봉을 한번 살펴보시면 폭락 폭등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자 9월부터 지금까지 자 이 기간 동안 시장은 결과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어요. 즉 9월의 가격대가 11월에 또다시 반복이 됐고 10월의 가격대가 지금 1월에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폭락이나 폭등, 랠리 이런 단어들이 과연 투자자들이 냉철한 판단을 하는데 과연 도움이 됐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폭락이나 폭등만을 부르짖어 봤자 사실은 이 과정에서 폭등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한 주 동안 빠져버리면 누가 멘탈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누군가는 폭등, 폭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 이렇게 이때 들어갔는데 이렇게 올라버리면 또 누가 멘탈을 유지를 하겠어요. 그쵸? 이 과정 자체가 세배레버리지로 본다면 거의 내 전재산의 30에서 50%를 날리는 그러한 움직임이 될 텐데 과연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히 우리가 랠리라던가 폭락이나 폭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아간다고 해봤자 결국 멘탈 유지는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느냐? 지금 기준으로서는 사실 폭락이나 폭등을 예단하기가 어렵겠죠. 그쵸? 보시는 것처럼 이평선 그냥 여러분 모든 MTS에 있는 그냥 그 이평선입니다. 자 21선 31선 7일선이죠. 그쵸? 자 7일선 31선 51선이에요. 자 이 세 개의 라인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지금 역별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위치에서 과연 폭등이나 폭락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쵸?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미 역배열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위치고 또 반대로 말하자면 가장 강한 저항인 만선 저항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이평선을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폭등이나 폭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지켜볼 때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위치에서 우리는 성급한 포지셔닝보다는 과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새해 초반에 한 3개월을 상당히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 시기예요. 과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평선이 골든크로스를 만들면서 나아간다면 이쯤에 돼서야 랠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이 부분이 무너져 내린다면 우리는 그때는 위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보통 숏은 짧기 때문에 랠리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타적으로 숏을 대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 시장을 지켜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 여기서 폭등 혹은 폭락, 랠리 이런 단어에만 매몰이 돼서 결과적으로 냉철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지향을 하고 있고 물론 폭등이나 폭락을 써버리면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근데 저는 그런 길을 택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의 회원수만 유지, 즉 구독자만 유지를 하더라도 사실 만족하면서 유튜브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폭등이나 폭락을 따라다닐 때 저는 이성적으로 투자하는 걸 더 즐기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과연 폭등을 할 것인지 폭락을 할 것인지는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겁니다. 자, S&P 500 역시도 지금 이 위치에서 무슨 폭등이나 폭락을 판단하겠어요.
굳이 판단을 하자면 역배열 상태니까 좋지는 않구나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비슷하겠죠. 단기적으로 추세가 상당히 강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추세가 바뀐 건 아니구나. 과연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 혹은 여기서 다시 무너져 내릴 것인지가 상당히 애매한 위치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랠리라고 볼 만한 그러한 초반 흐름이 무엇이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랠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강하게 단기 추세가 올라가면서 상방 추세도 정배열로 잡히는 이러한 타이밍, 이런 걸 우리는 보통 랠리라고 부를 수 있는 초입의 신호인 거지. 사실 지금의 위치 자체는 정말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그러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는 오늘 영상을 길게 찍을 생각은 없습니다. 자,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를 지켜볼 때 과연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제가 말하는 것이 맞지 않다면 다른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지금 이러한 역배열 상황에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었고, 과연 이 부분이 언제 반등을 만들어낼 것인지는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 그쵸? 같이 투자를 하실 거라면 이 과정에서 계속 모아가시면 되는 것이고, 그게 같이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투자법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투자법을 하실 분들은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진입을 할 예정이다. 최소한 랠리 투자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러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제가 보는 뷰 자체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좀 새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조금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냐 마냐는 개인들의 선택이겠지만 조금 오늘 이후부터는 자제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지 누군가의 어떠한 투자 방식 자체를 고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그러할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만의 투자 방식과 가치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존중을 하고, 다만 지금의 시장을 보았을 때는 애매한 위치에 있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한 해 역시도 조금 시장을 잘 보면서 저 역시도 빨리 랠리가 나오는 그러한 시장으로 전환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